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우리 해군에 예인되고 있는 북한의 목선입니다. 여기에서 16명의 선원이 살해됐다고 하죠. 또 이 오징어잡이 선원은 북한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이 배가 북한의 인계가 됐다고는 하지만 떠나간 배, 남겨진 미스터리가 적지가 않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범을 제대로 했다는 좀 증거도 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목선을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서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증거 인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가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는 이 탈북자 중에서요, 어로 관계에 정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먼저 최진봉 교수님, 지금 저 배가 15m짜리 목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9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예.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시는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19명이 저기 타서 그것도 식량도 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에 이제 오징어 잡이니까 오징어를 잡으면 그것도 실어야 되잖아요. 15m 배에 그 정도 많은 사람이 타는 건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를 운행할, 제가 이제 해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정말 특이하게 그렇게 실을 수는 있겠죠. 뭐 19명이 탈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선을 운행하거나 아니면 배를 운행하는데 식량도 실어야 되고 잡은 배에 물고기도 실어야 되고, 그런데 19명이 오랫동안 저기에 타서 같이 생활한다? 그건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걸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19명이 탔는지 하는 부분, 이게 뭐 북한의 특수 상황인지, 북한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는 건지,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북한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설명이 된다면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19명이 타서 16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단순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사진만으로는 추정이 어려울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19명이 저 안에서 뭐 쪽잠을 잤다는 식으로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능은 하죠. 뭐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의 경우에 북한이 특수한 상황이어서 늘 저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일반 상식의 관점에 비춰봤을 때 어선에 19명이 저 좁은 배에서 같이 생활을 오랫동안 한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 여드레 전에 우리 해경에 납포가 된 목선인데요.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최 교수님이 제기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40분 간격으로 2명을 불려서 선도와 선미에서 살해를 했다. 이게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영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예. 저기 좁은 배에서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16명이 2명에 의해서 죽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죠. 근데 문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과연 실체 진실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 그런 거 없이 그냥 성급하게 질러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로 그 안에 보면 시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은 사람들이 한 번 아무도 시신을 갖다 받아 유기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술만으로 16명에 되는 수가 죽었는가? 이 부분에서 아무런 의심이 없이 바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보호할 난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올려보내는 것이 과연 실체 진실 발견에 맞는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밝혀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국회에 있다가 어떤 뭐 누군가 문자를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원래 의도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숨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발표하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발표 아예 안 하려고 했었던 거, 모르면 그냥 묻어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드는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한 문제는 과연 이 법적인 문제들 그걸 다 해결했는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후 도주한 사람들이 불구하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다, 따라 돌려줬다고 했지만 범죄분에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어쨌든 과거에 그런 북한에서 범죄 저지르고 온 사람들 그 범죄의 정도도 다 중요하죠. 16명이 죽은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의 진술만 믿고 보내줬을 때 앞으로 과연 남한에 내려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은 이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어떤 들어올 때부터 북한과 교감하여서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야 되겠다. 필요한 절차를 빨리 밟은 다음에 돌려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하에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결론까지 다 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미스터리 부분 조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탈북자분들 중에서도요, 거기서 19명이 자고 마치 순서 기다리듯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마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명이 재선거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양 작업을 하려면 식량을 뭐 실어도 4톤은 실어야 된다고요. 식수도 그 정도는 실어야 되고요. 11명이서 그 배 타면 배가 가라앉아요. 예, 그게 왜냐하면 선창밖에 없어요. 물고기를 넣어둘 수 있는 선창. 가판에서 잠을 자지요. 거기서 한 명씩 깨고서 죽였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번에 페스카마호 같은 경우도 이제 6명의 조선족 선원이 11명을 살해한 경우가 있긴 네. 있지만 그 배 규모가 다른 것 같고요. 저 배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심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부 얘기들을 들어보면 하나 뭐 예를 들면 송환이 북측 가족 안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다거나 북한 이탈 주민상 중범죄나 위장 탈북자 같은 경우는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그냥 보냈다. 뭐 그다음에 소독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했다. 네. 국방부의 특수정보로 인지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뭐 맞는 말 같긴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가 제가 볼 때 남북 관계를 고려한다. 네. 이런 입장이 먼저 기본적으로 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뭐 국방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겠죠. 첫 번째가 네. 뭐냐면 자 남북 관계를 생각해서 상황 관리를 하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황 관리를 할 것인가. 로키로 가자. 두 번째가 신속하게 처리하자 원칙적으로. 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예를 들면 송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직보 처리하겠다. 네. 저는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겠죠. 오히려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 사태가 공개가 되니까 네.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벌어지게 되고 뭐 인도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적어도 고문을 할 수 있는 나라한테 바로 송환할 수 있는 다양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런 네. 논란들을 고려해서 사전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저도 정부 차원에서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네. 상황 관리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은 원칙 있게 처리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원칙 있는 처리라고 하는 입장 자체가 기본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강조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네. 오히려 사태가 더 확장됐다는 측면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게 되면 네. 계속 가면 갈수록 앞으로 모든 남북관계 문제는 정부가 남북관계의 상황 관리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를 들면 숨기거나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심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번 문제 관련해서 적어도 정부가 정확한 원칙을 좀 제시한다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동안에 이제 국정원의 합동신문조에 충분한 조사 없이 진술만 믿고 흉악범은 우리 땅에 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래서 해군 출신인 최 교수님께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김육은 차장이 받은 문자를 보면 거기에 무슨 살인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송환, 에스코트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흉악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문자가 점잖을 수 있는지 물론 정부 보고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속전속결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이유 이 문자와 연관시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 내용 자체를 보면 송환했던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내용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거기는 없어요. 지금 문자 내용을 보면 아마 왜냐하면 이제 JSA에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시점으로 그 시간에 언제 넘어갑니다. 이걸 단순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아마 김육은 차장에게 전달한 걸로 보여지고 네. 그 전에 이제 이혜원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보위원회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국정원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아마도 일반적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입수하는 우리나라의 루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우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정보 루트가 라인이 밝혀지게 되면 우리가 북한 네.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혜원 위원장의 말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이혜원 위원장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진 않아요. 어떤 루트가 들어왔는데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설명을 했는데 이런 설명을 들어보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어서 좀 우리도 이제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북자가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문재인 정부가 그걸 못 오게 하거나 막거나 다 탈북자를 돌려보내는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뭐 도감청이든 모든 특수정부는 저 높은 어르신들, 국회의원분들은 아시지만 국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뭔가 흉악범이 왔다는 찜찜한 영상만 남은 상태인데요. 그런 면에서 장 소장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관을 건너뛰고 그렇게 보고를 청와대로 직보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이제 7일 날 김유군 안보실 1차장에게 JSA 모 중령이 문자를 보낸 것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가지고 이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국방부 장관은 아니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이런 중요한 일에 국방부가 또 패싱 당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구심이 나온 거고요. 물론 저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합동수사단이 이제 발족을 하게 되고 거기에 중심은 국정원과 통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국방부도 거기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국방부 장관을 패싱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부의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전방에 있는 JSA 장교가 청와대에 직보했다. 이것은 과연 국방부를 건너뛰고 직보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 문제까지 좀 지적이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장교가 청와대에 직보할 수는 있는데 그 지원부대 사단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직보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다른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경위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 합동신문이라고 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국방부 소관에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통일부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청와대에서 그 안보실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라인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시점까지 빨리빨리 보고를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청와대가 예를 들면 과도한 개입이다. 저는 청와대는 당연히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렇게 되면 컨트롤 타워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부처가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 도저히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이 사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예를 들면 이것을 컨트롤을 하는 부분과는 저는 좀 별건으로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청와대가 당연히 이걸 컨트롤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그 국방부를 패싱하는 것이 적절한 그게 시스템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여러 군데서 하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상황 자체가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직보 자체를 청와대에서 직접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연 송환되는 사실 자체를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과연 국방부 장관이 송환되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사실, 그것도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다가 저는 이거 봐서는 진짜 문제가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이제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빠른 송환을 통해서 어떻게든 도모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적 차원의 큰 일이 또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주류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그 측면에서 여전히 미스터리가 남았던 일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